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언론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 및 정권 전문가들 얘기인데, 이 제목은 연합뉴스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입니까?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을 했어요. 하락을 멈추고. 그런데 그날 미국 고용 증가가 상당히 전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전문가 얘기들은 전망치지요. 17만 건 정도 12월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노동부 통계는 21만 건이니까 전문가 예상보다 20% 이상 오히려 더 고용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뉴스에서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상승이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비단 연합뉴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튜브 공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니 또는 정권 전문가의 한 90%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 상승이라는 이 얘기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라는 거죠. 결국 고용이 증가하면 연준 기준금리 인하 명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3월까지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80% 정도 예상을 했는데, 고용이 이렇게 좋게 놓으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니까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해야 맞는데, 그 언론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제 및 정권 전문가들 논리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지난해 10월 이후. 근데 고용이 이제 증가, 연준 기준금리 인하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상승했다, 이 표현이 과연 맞는 얘기냐라는 거죠. 아니면 이게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시장에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만약에 지난해 10월부터 10월 말부터죠, 연말까지 미국 주가 상승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면 지난해 연초부터 아니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죠. 2022년 10월 미국 기준금리는 3.125%입니다. 그런데 12월 말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5.375%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약 1년 이상에 걸쳐서 기준금리가 2.5% 이상 올랐죠. 그런데 미국 증시는 나스닥 100 기준으로 11,000 이하였죠. 2022년 10월에 포유환율연구소가 미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고한다 할까요? 아니면 제한할 무렵에 나스닥 100 지수가 11,000 이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17,000까지 올라왔잖아요. 기준금리가 3.125%에서 5.375%까지 2.5% 이상 상승하는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승했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대부분 기준금리 인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망가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망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때 표현이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라는 얘기가 맞지, 지금에 와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라는 표현은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대부분이 이제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나 아니면 그 기자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자료를 제공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과연 기자의 의견인지, 기자의 의견이라면 팀의 의견인지, 즉 팀원끼리 얘기를 나누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낸 의견인지, 그리고 결재까지 맡은 결재까지 맡은 의견인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인용한 의견인지를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팀원들끼리, 즉 기자들끼리 그 대화를 통해서 제목을 정하고 그 기사 내용을 정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기업 실적 악화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가 하락 요인이요? 아니면 주가 상승 요인입니까? 바로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매출액이 증가하고 또 매출액 증가율이 높으면 그 영업 실적 그 개선 정도는 더 빠르죠. 매출액 증가율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건 주가 상승 요인입니다. 그러면 연합뉴스나 유튜브 공간에서 전문가들 얘기, 즉 미국 증시가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것이냐, 아니면 고용 증가 덕택에 상승한 것이냐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그 말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콜, 즉 상승에 배팅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에 배팅할 것이냐가 결정되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만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그것이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왜 주가가 하락해야 되죠? 기업 실적이 개선되니까 고용을 증가하는데, 또 매출액이 증가하니까 고용을 증가하면 더 매출액이 증가할 것 같으니까, 또 기업이익이 더 증가할 것 같으니까 고용을 늘리지요. 기업가들은요. 그런데 왜 이것이 주가 하락 요인인지 알고 싶고, 또 기준금리가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 전체가. 즉 전체적으로는 상장기업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해요. 기준금리 인하가 왜 호재냐는 거죠. 예?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영업실적이 더욱더 감소하고 매출액이 감소한다면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되죠. 그게 2007년 미국발 위기죠. 그죠? 그리고 1998년 IMF 위기 아시아. 그러니까 그때 고용도 안 늘고 기업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실적도 나쁘지니까 주가가 하락한 거죠. 그리고 2022년 10월 이후 주가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상승한 거죠. 어느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그
명백한 사실은 2022년 10월 이후 2023년 말까지 하락에 배팅한 사람 다 당했어요. 즉 기준금리 인상에 배팅한 사람 다 당했다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하면 미국 경제 망할 거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폭락할 거다. 그런 논리를 듣고 투자한 사람은 다 투자 손실이 커요. 그런데 포유환율 연구소처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장기업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고용이 증가하니까 상승에 배팅한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증명이 됐다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을 악재로 해석을 한 90%의 경제 전문가와 정권 전문가들은 투자 손실을 입었고,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개선되니까 상승에 배팅한, 또 상승 배팅 유도를 한 포유 환율 연구소는 승자가 된 거죠. 워런 버핏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사 내용을 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라 기사를 볼 때, 근데 뭐 유튜브 공간 또 뭐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뭐 경제신문 기사를 보고 투자를 하라, 그러면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 많아요. 근데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신문 기사를 보고 아니면 공영방송 얘기 듣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 얘기 듣고 성공한 사람 몇 명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 그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그 사람들 정보,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 이 얘기예요 결국. 그리고 고용 증가가 미정시에 부정적이냐? 기업이 고용을 하는데 기업이 이익이 안 되는데 왜 고용을 늘릴까요? 그러니까 설득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제로에 가깝다. 전혀 현실성도 없고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르는 언론이라고 볼 수 있죠. 연합뉴스인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의 현주소고, 결국 연합뉴스 보도 내용은 전문가들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망가져 버렸고 가상자산 시장에 다 실패했고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 실패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IMF 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더 나빠요. 그래서 이게 경제 전문가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에 대해서 뭐 연합뉴스뿐이 아니죠.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 공영방송이든 아니면 민영이든 아니면 유튜브 공간에서 경제학자든 경제 전문가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이나 논리에 항상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상장기업 발행 회사채 금리도 하락할까요?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어요. 2023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국채금리는 하락했는데 회사채 금리도 과연 하락했을까요? 특히 나스닥 기업이 발행한 그 회사채, 나스닥 기업이 스타트 기업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도 하락했을까요?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국채금리는 하락했는데 국채에 대한 인기가 있으니 회사채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채는 매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 추가적으로 또 회사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회사채고 또 주식은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이에요. 그러면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뭐 인하는 안 했지만 인하 기대감이 있더라도 회사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것이 과연 주가 상승 요인이냐 아니면 하락 요인이냐는 거죠. 예? 여하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언론, 뭐 공영방송, 민영방송 아니면 유튜브 공간에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 그거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면 그 정보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정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보인지 판단 능력만이라도 기르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여하튼 기초적이고 기본인 공부 확실히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화폐부터 먼저 해야 되고 GDP 제대로 알아야 되고 GDP 결정 원리 그죠? GDP 개념 그런 기본적인 개념 그것부터 확실히 하자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